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정책이고요. 중국이 보복 관세라든지 거기에 맞대응하는 정책들을 보면은 주먹구구식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전 세계에 중국의 지위를 잃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 되고 있어요. 중국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로 50% 추가 관세를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죠.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미국은 무역 적자국이에요. 그래서 무역이 둔화가 되더라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어요. 반대로 관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가들 있죠.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는 국가들. 그런 국가들이 타격을 크게 입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가는 겁니다. 우리 위안화 절하로 이거를 막아내겠다라고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요 잘못된 정책입니다. 만약에 위안화 절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은 무역 관련해서는 방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신뢰를 잃는 정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보면요. 2014년에 1달러당 한 6위안 정도였어요. 근데 최근에 7.3위안으로 약 20% 급등을 했죠.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은 중국에서 생산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은 제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서 수출이 더 활발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뭐 50%,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해도 위안화 화폐 가치를 하락시켜서 관세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상쇄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볼 수가 있죠. 이게 무역 차원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좋은 전략이에요. 하지만 중국은 지금 다른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안화의 기축통화죠.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위안화 결제를 강조하고 1대1로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위안화 결제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화폐의 가치가 어느 정도 선 높아야 되고요. 견고해야 해요. 그래서 위안화를 보유한 사람들과 기업 국가들한테 뭔가 이 화폐를 보유하고 있어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그런 안정성을 줘야 되는데 갑자기 중국이 위안화를 30% 절하하겠다라고 해버리면은 내가 위안화를 들고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30%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세요. 황당하죠. 최근에 주가 막 이렇게 급락해도 우리 막 20%, 30% 손실 나도 막 스트레스 받고 하잖아요. 근데 한 국가가 갑자기 갖고 있는 그 위안화가 30%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만큼 힘들 건지. 그러면은 전 세계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 또는 신뢰도 관계해가지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세계 2위의 지위라든지 아니면 위안화의 기축통화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땡큐하겠죠. 자, 이와 같은 국가가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있어요. 냉전 시대에 미국과 대립하는 소련이 있었죠. 그리고 그 영향력은 동유럽에 미칠 정도로 엄청나게 강했었는데 1992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에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루블화 환율을 보면은 2013년에 1달러당 약 30루블에서 지금은 86루블로 약 200% 증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루블화를 결제화폐로 거의 쓰지 않죠. 하물며 2022년이었나 그때 천연가스를 결제할 때 루블화로만 결제하겠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반등이 나왔었지만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루블화 환율은 여전히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국의 화폐 대신에 달러를 쓰겠다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 북한이나 아니면 남미 같은 국가들 볼 수가 있죠. 화폐 가치 하락은 상대적으로 이야기해서 달러의 강세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축통화국으로의 지위가 좀 더 견고해지겠죠. 다시 중국으로 넘어와서 현재 중국은 브릭스 화폐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요. 자국 화폐 가치가 폭락했다는 겁니다. 즉 자국의 화폐도 제대로 운영을 못했는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 기축통화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뭐 효과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예전에 금강제야 상품권 아시죠? 10,000원짜리가 막 5,000원에 거래되고 했던
그리고 최근에 홈플러스 상품권. 뭐 이런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뭐, 대한민국의 화폐와 맞먹는 그런 상품권을 만들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저는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 브릭스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뛰어날지 모르지만요, 화폐를 너무나도 많이 풀어버리는 그런, 화폐 가치를 폭락시켜버리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중국이 아니나 다를까 지금 위안화의 30% 절하를 지금 전망하고 있는 거죠. 브릭스 국가들 중에서 그나마 위안화 비중이 높은 수준인데 전 세계에서 한 약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마저도 위안화 절하를 한 30% 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위안화에 대해서 더욱 이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이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미국채 막 찍어내고 달러 막 풀었잖아요. 그러면서 달러 채권하고 달러의 가치가 폭락을 하는데 이때 가장 많이 손실을 봤던 국가가 중국이에요. 그때부터 중국 이제 본인들이 위안화를 좀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실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한테도 권했었어요. 그래서 3국이 합쳐져 가지고 유럽과 걸맞는 그런 화폐를 만들자라고 했었는데 싫다고 했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때 화가 날 만도 한 게 자기들이 수십 년간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내다 팔았고 그래서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그걸로 미국이 돈 필요하다고 하니까 미국채도 사주고 이랬었죠. 그런데 미국이 막상 돈 갚을 때 되니까 그냥 막 달러 찍어가지고 막 풀어버리니까 달러 가치 폭락해버리고 채권 가격 폭락해버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손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차손 또는 채권 가치 하락.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뒤에 중국이 미국채 채권들을 이제 시장에다 내다 팔아버리죠. 그 당시에 중국이 미국한테 당했던 걸요. 만약에 중국이 위안화 절하 30%를 하게 되면은 똑같이 중국이 다른 국가들한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국가들이 중국을 신뢰할까요? 안 하죠. 지금 미국도 신뢰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마저 그래버리게 되면은 중국에 대해서도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다시 미국한테 붙어버리겠죠. 중국이 미국채를 시장에 계속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한 2013년부터. 이게 단순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서 채권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것도 있지만요. 그냥 달러 가치 하락, 그리고 채권 가치 하락, 이제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겠다. 그러면서 금을 매입하기 시작하죠, 중국이. 이게 결국 미국을 향한 금융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다시 정리하면은 미국이 그 미국과의 무역 전쟁, 이거를 막기 위해서 위안화 가치를 하락시킨다. 그러면은 위안화를 보유하고 있던 국가들한테 30% 정도에 되는 손실을 입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위안화 결제 시스템 그리고 1대1로 국가들한테 신뢰를 잃게 되겠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30% 절하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 중국이 자신들의 우방국들을 버리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트럼프는 미국에 도전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이 중국의 신용을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위안화 절하가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 싶고 계속적으로 봐도 미국이 유리한 정책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